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루비 디렉터 남여영입니다. 이 비오는 아침 누가 이렇게 오시려나 했더니 여러분께서 오셨네요. 네. 오늘 강의 좀 전에 비전X 강의 너무 좋았잖아요. 제가 유사나를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바로 남편이 이제 운전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남편의 눈 건강을 좀 챙겨주고 싶다 해서 수소문하다가 비전X 만나면서 제가 유사나를 만나게 됐거든요. 지금 전달해야 되겠죠? 네. 자, 여러분 이제 저를 처음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좀 전에 만나보셨던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제가 한 20년 정도 사교육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던 전문 강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11월 달에 강의에 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11월 달에 뭐 있어요? 수능 있죠. 수능이 있어서 막 긴급하게 저를 찾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갑자기 막 근데 3월에 제가 좀 처음으로 강의를 섰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사실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었던 분야기도 하고 해서 이제 오늘은 이 입시 얘기 네, 입시 얘기가 좀 들어갈 텐데 제가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려나?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자,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이다. 손. 네, 중학생이다. 고등학생이다. 아니 여기는 아무도 안 계세요. 네. 자, 오전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전업 이제 가정주부이신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저의 얘기가 굉장히 귀에 쏠깃하고 들어오실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사실 좀 유명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번 영어 강습을 받으려면 최소 100만 원. 네, 1대1로 세무조사. 자, 그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정말 최고로 가르쳤지만 또 그만큼의 10년 전임을 감안하셔야 돼요. 굉장히 이제 잘 나가던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인생의 다른 기회를 전해드리려고 하는지 좀 궁금해지시나요? 네, 자, 우리 엄마들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이 마음이죠? 네, 너무 잘 키우고 싶어요. 자, 이 아이는요, 제가 귀엽죠? 43세 낳은 우리 둘째예요. 어머, 어떻게 되게 젊은 줄 알았는데 도대체 저 여자 몇 살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선생님으로 있을 때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요. 43세 애를 낳고 나니까 갑자기 막 와닿기 시작했어요. 얘가 대학 가기 전에 제가 환갑이에요. 많은 걸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저만 그런 거 아닐걸요? 요즘에 결혼 정년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뒤로 밀리고 인간의 기대 수명은 점점. 저 얼마 전에 어떤 김경일이라고 되게 유명한 교수님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50세를 바라보고 있대요. 네. 제가 환갑 전에 얘를 갖다가 대학 보내는 것도 그런데 내가 몇 살까지 살아야 돼? 현타가 옵니다. 제가 원래 했던 일이 이제 영어도 가르치지만 아이들 고3이 되었을 때 이제 입시 이제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해줬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얘를 좀 잘 키우고 싶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로 이제 물어봤습니다. 저의 친구들은 다 요 근처에 살고 있거든요. 대치동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니? 우리 애가 이제 학교 들어가. 그랬더니 저 안타까운 얼굴로 너 늦었어.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5살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13세까지의 대치동 로드 엄마들 지금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자, 이거를 따라 하려면 어떤 학원을 가기 위해서 어떤 학원을 가야 되고 뭐 지금 이런 게 좀 시스템 SNS에서 굉장히 핫해요. 이렇게까지 시켜야 되냐고. 근데 이렇게까지 시켜야 돼? 하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고요. 이미 이걸 시키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할 시간이 없죠. 라이드 하러 다니기 바빠요. 자, 이런 상황에 이제 제가 친구들한테 그러면 이 대치동 여기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 사교육비 얼마 정도 들어야 돼? 애가 둘이면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1,000만 원? 1,000만 원도 들죠. 보통 제 친구예요. 실제 사례. 중학교 1명, 초등학교 1명. 400이 든대요. 네. 그래놓고 끝에 말을 붙여요. 뭐라고 붙이는 줄 알아요? 나 많이 시키는 거 아니야. 많이 시키는 거 아닌데 400만 원 들어간대요. 네. 우리 그냥
직장 생활하면 한 명의 어떤 소득을 그대로 아이의 어떤 사교육에 이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좀 오랜만에 입시 관련돼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중3 아이를 가지는 혹시 학부모님 계십니까? 네, 중3 난리 났죠? 왜? 대입이 또 바뀌어요. 대입 바뀌어요. 엄청 복잡하게 바뀌어요. 안 그래도 복잡한데 뭐가 다 바뀌어요. 과목이 문과, 이과 막 합해지고요. 내신이 9개가 있다 5개로 줄어들고요. 고교 학점제라고 우리 대학교 다닐 때 했던 것처럼 내가 내 과목을 진로에 맞춰서 선정하고 엄청 복잡해져요. 결국 다 잘해야 돼요. 다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써서 사교육을 시켜야 돼요. 자, 근데 저보다 훨씬 유명한 어떤 정승익이라는 분이 이런 방송을 했었더라고요. 이유 제가 첫 번째는 결국 돈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나누기 어렵기 때문에 저랑 책을 통해서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이들 한 명 키우는데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뭐 옛날에는 뭐 모르는 소리로 뭐 1억이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소리도 있었거든요.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2013년에 발표한 자료가 있었거든요. 그때 1인당 총 양육비는 3억 896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더 적을 수도 있고 사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상한선은 따로 없습니다. 이 아이에게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사교육 많이 해버리면은 뭐 6억, 7억, 10억도 아주 쉬운 돈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통계가 이 정도로 잡혀 있었습니다. 한 3억 정도가 1인당 든다라고 한다면은 저희 집도 애가 2명 있거든요. 그러면은 2명이면은 6억 정도가 든다라는 건데 여러분 자녀가 2명이거나 3명이거나 또는 4명이거나 그러시면은 이 정도의 돈이 집에 있어야 이 아이들을 키울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저는 제일 처음에 이 통계를 보고서 별로 믿지 않았어요. 돈이 너무 많이 되는 겁니다. 아니, 2명이면 우리 집에 애들 키우는 데만 6억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도의 돈이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봤는데요. 자, 요거는요. 부모의 소득이 월 500만 원에서 599만 원 정도 소득을 가지고 있을 때 자녀가 어느 정도의 양육비가 드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따져보면은요. 요 사교육비는 자동 계산이 되는 겁니다. 소득이 이 정도인 분들은 사교육비가 이 정도더라 라고 하면서 여기 소득별 평균이라고 돼 있죠. 이 계산값들은 전부 다 평균으로 계산이 된 건데요. 한번 이입을 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맞춰서 한번 보세요. 초등학생 사교육비 월에 52만 원 잡은 겁니다. 중학생 66만 원, 고등학생 76만 원 잡았습니다. 사교육 많이 시키는 이런 대도시에 계시거나 교육특구에 계신 분들은 이게 이렇게 합쳐보면은 이게 우리 집보다 많다, 터무니없이 크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드실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생활비 월에 150. 초등학생이 다 쓴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 가정에서 얘를 키우면서 드는 돈이 이 정도는 되죠. 통계상으로도 200은 넘는 걸로 통계가 잡히고 있거든요. 많이 잡은 건 아닙니다.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생활비, 그리고 이제 등록금, 그리고 이제 보험비, 째금 이렇게 해가지고 3억이 딱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3억의 계산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이 돈이 들어가죠. 방금 빠진 것들이 뭡니까? 집값이 빠졌죠. 지금 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제 고향도 부산이지만 집값이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대학을 서울 지역으로 가게 되고 수도권으로 가게 되고 일자리가 거기 많잖아요.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 집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서울의 집값은 가장 낮은 곳이 평균적으로 11억. 비싼 곳은 끝도 없이 비싼 곳이죠. 근데 학생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대학생들이 이게 원룸방이 정말 평균이고요. 투룸을 못 구한다라고 해요. 왜? 투룸이 되면 너무 비싸니까. 아이가 나도 방이 2개 정도만 있으면은 정말 좀 재밌게 예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투룸 방은 값이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거의 2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투룸을 못 구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서울의 자리를 잡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은 그 집값도 무시 못하고 사실 아까 계산에서 빠진 것은 우리 가정의 집값도 빠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모의 노후를 생각을 해야죠. 이 부모가 영원히 40대, 영원히 50대가 아닙니다. 영원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잖아요. 은퇴하고서는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60세에 은퇴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더 빠른 은퇴도 많이 있습니다. 뭐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60세에서 100세까지 산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40년 아닙니까? 한 달에 아무리 못해도 250은 필요하대요. 이거요, 좀 가계부를 쓰시거나 이 경제관념이 있으신 분들은 금방 공감하실 텐데요. 저거보다 더 줄이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뭐 돈 안 쓰고 뭐도 살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무소비도 있다는데 아니죠.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보험료라던가 관리비라던가 핸드폰 값이라던가 그냥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돈들이 요즘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먹기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250보다 더 줄이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이면은요, 이게 1년에 곱하기 12 하면 3천만 원이거든요. 그럼 1년에 3천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노후에 1년에 3천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40년이면은 단순 계산으로 12억이잖아요. 12억이 있어야 매달 250만 원씩 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또 이제 또 경제관념이 빠르신 분들은 어머 그 연금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도 다 집어 넣어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산해보지 않고서 지금 경제활동을 하니까 돈이 뭐 300, 400, 500, 600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뭐 사교육비 뭐 이렇게 쓰는 게 뭐가 나쁜 것인가, 뭐 우리 가정은 뭐 탄탄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총 필요한 돈을 생각해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내 집 마련하는데 뭐 5억 잡았습니다. 지역은 더 값이 쌀 수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훨씬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양육비 최소 3억으로 가볼까요? 그리고 자녀 결혼할 때 비용이 요즘 뉴스에서 보셨나요? 한 1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뭐 사실은 뭐 집 마련해주고 이런 건 완전 빠진 거죠. 그게 워낙에 우리 정서긴 한데 왜냐면 서울 집값 같은 거 너무 비싸니까 뭐 전세금이라도 좀 보태라고 좀 보태주는데 그 돈도 많이 줄여서 1억만 딱 생각하고요. 60세 이후에 노후 비용 아까 우리 40년 살면 12억이었어요. 근데 줄여서 진짜 말도 안 되게 줄여서 4억만 잡아볼게요. 그렇게 잡아도 여기에 뭐가 많이 빠져 있죠? 자동차도 빠져 있고요. 여행 좋아하시면 여행도 빠져 있고요. 뭐 여가 활동 같은 것도 많이 빠져 있고요. 다 빠져 있습니다. 다 빠져 있음에도 최소한 13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이게 13억의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건데 물론 집에 돈이 많으신 분들은 13억 있는데 이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가 말해줍니다. 신한은행에서 매년 발간하는 보통 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활동하는 청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40대 기혼 가정입니다. 초등 자녀가 있어요. 보통 그렇죠. 이 상황에서 10억이 넘게 있는 가정이 어디냐 봤더니 5구간. 이 소득을 전체 1, 2, 3, 4, 5로 나눴을 때 제일 소득이 많은 5구간에서 매달 972만 원을 벌면서 보유 자산이 사실 다 금융 자산도 아니에요. 부채도 좀 어느 정도 있고요. 금융도 있지만 부동산이 대다수죠.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이죠. 대다수는 그냥 집값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거의 다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한 11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5구간 상위 20%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나머지 80이라고 할까요? 뭐 저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은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교육비를 좀 힘써서 막 100 쓰자, 200 쓰자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노후에 돈이 없어서 빈곤에 시달리고 그럼 사실 그게 다 자식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잖아요.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돈이 없어요. 근데 경제활동도 못해요. 이 노인분들의 가장 큰 문제죠. 어떠세요? 표정이요. 제가 계속 봤어요. 이렇게 우울할 수 없어요, 표정이. 왜일까요? 다 내 얘기잖아요.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흐뭇한 미소를 지으신 분들은 상위 20%에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벌고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으신 분들 맞죠? 되게 행복해 하시네요. 부럽다. 네. 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를 이 전문가께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정리를 다 해줬어요. 입시에서 시작했는데 뭐로 끝났어요? 노후로 끝났어요. 숨만 쉬고 노후를 40년을 보낼 것이냐, 사람처럼 살면서 40년을 보낼 것이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행도 좀 가고, 자녀들이 저를 부양하지는 못할지언정 어딘가 효도 여행을 보내줬는데 가서 내가
그 지역에 있는 비싼 음식을 그냥 사 먹을 정도는 그런 여유를 갖고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예,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저도 그런 똑같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 거 지금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가 말을 좀 잘해서 같이 사업을 하자 이런 사람이 아직도 많아요.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아까 이제 정승익 씨는 250만 원 최소 비용 얘기했지만 저는 한 조금만 더 왜? 더 좋은 영양제 같은 거 좀 먹고 싶어서 50만 원만 더 붙였습니다. 자, 요거 만들어 보려고 이제 요런 생각들을 하죠. 뭔가 제가 건물을 가지고 매달 월세가 한 300 정도 그러려면 적어도 10억 이상 이제 되는 그런 건물 또는 이제 연금 그리고 주택연금 영모기지죠. 제가 집을 담보 맡겨서 돈을 받는 거예요. 이제 국민연금 있고 또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남겨주실 게 있나 이제 이런 걸 고민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씩 또 생각을 해보면 건물은 낡기 시작해요. 지어 놓자마자. 저희 주변에 실제로 건물주들이 좀 있으신데 미치겠대요.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된대요. 고쳐야 되고 뭐 여기서 뭐 점검 나오고 저기서 점검 나오고 세입자가 또 월세를 안 내고 버티면 그게 그렇게 괴롭대요. 그리고 나가면 다행인데 비어 있다 이러면 또 가슴이 너무 아프죠. 그리고 이제 이 연금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문제인데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 자장면 값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이게 500원 나왔어요. 보통 1,000원, 2,000원 이렇게 생각나시죠? 지금은 이 서울에서 짜장면 한 개 먹겠다 하면 8,000원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지금 내가 300이라고 생각했던 돈이 사실은 한 30년 후에는 지금 가치로 생각을 했을 때 한 100만 원? 이렇게 된다면 그것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네요. 자, 주택연금은 어쨌든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그런 금액이 있다면 이제 그게 없어지는 거죠. 국민연금 지금 23년을 기준으로요. 대학 입시 정원 있잖아요. 정원 대학에 들어가는 애들보다 태어나는 애들의 숫자가 훨씬 적어요. 쭉쭉쭉쭉쭉 인구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언제 받을지 몰라요. 국민연금. 자, 부모님 재산 상속은요. 엄마가 나한테 줄 줄 알았더니 안 줘. 안 줄 수도 있어. 왜? 부모님도 노후를 사셔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희망사항이죠. 나한테 안 주고 사회에 기부하겠다 뭐 이러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고요.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지를 않아요. 돌아가셔야 받을 건데 부모님이 130살까지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런 거를 하나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래 매달 이렇게 돈을 조금 이렇게 벌 수 있을 때 40대 50대 뭔가 내가 경제 활동을 할 때 50만 원씩 이게 보험사에 한번 내볼까? 나중에 연금을 준다는데 그래도 이게 낫지 않을까? 했더니 이제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제 이쪽에 있는 게 자. 20년간 50만 원씩 부어요. 그래서 몇 살부터 60살부터 한 달에 한 60만 원씩 받기로 한 거예요. 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냈을 때 사실 20년 후에 이 월 70만 원인데 제가 저기 하나 잘못 썼네요. 70만 원의 가치가 아까도 말했지만 인플레이션 얼마가 돼 있을지 알 수 없죠. 그리고 중간에 해지하면 엄청나게 손해를 봐요. 그리고 내가 매달 냈던 그 50만 원은 누가 가져가요? 사실 회사에 이제 돈을 제가 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런 거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50만 원을 5년 동안 내는데 그 후에는 한 달에 700만 원씩 계속 받을 수 있대요. 이런 연금이 있대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 이런 좋은 걸 그냥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건강해야 된대요. 건강. 제일 좋은 영양제하고 화장품을 쓰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혼자만 쓰지 말고 이 정보를 알려라. 자, 이 두 가지가 조건이에요. 내가 내 몸을 챙기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상황에서도 금액은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증액이 될 수도 있고 당연히 그냥 브랜드만 체인지하는 상황에서 이런 돈이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관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네, 생기죠. 그래서 제가 눈이 번쩍 뜨였어요. 이거다. 자, 그래서 저게 정말 말이 되는 걸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문 강사로서 굉장히 많은 돈을
남들보다 조금 더 쉽게 벌었지만 결국은 좀 전문직 자영업자였던 거죠. 예. 그래서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었어도 제가 아까 그 늦은 나이에 첫째도 사실 좀 늦은 나이에 낳았어요. 늦은 나이에 애를 낳고 쉬었어요. 그럼 그 1,000만 원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예. 제가 그 자리를 지켜야만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직업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또 대기업에서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 정말 유명한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평생 걱정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도 그냥 퇴직을 함과 동시에 바로 툭 끊기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옆에서 봤어요. 아, 뭔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전문직이라는 게 좀 한계가 있구나. 근데 저 부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지? 이런 고민들이 생겼었겠죠. 근데 뭔가 사업을 하거나 음식점을 하더라도 여러분 치킨집을 하더라고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치킨집이 너무 많이 생기고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 치킨 프랜차이즈를 하는 기업의 회장님은 어떨까요? 어마무시한 돈을 벌겠죠. 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내가 어딘가 회사를 가거나 어떤 자격증을 따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노동 수익을 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간에 따른 나의 가치, 내가 막노동을 하느냐, 내가 뭐 변호사냐, 뭐 의사냐 이런 거에 따라서 돈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은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한 95%의 사람이 아마 이렇게 돈을 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95%의 사람들이 전 세계 돈의 5%밖에 가지고 있지 않대요. 우리 얘기죠, 우리 얘기. 그럼 도대체 부자들은 이 비즈니스와 인베스터의 섹터에 있는 이 부자들은 권리 수익이라는 걸 얻는데 이분들은 잠을 자고 있어도 나 대신에 일해줄 어떤 사람 또는 나 대신에 일해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5%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전 세계 돈의 95%의 돈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내가 지금 노동 수익에 있다면 여기서 계속 함몰돼서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권리 수익의 길로 조금이라도 가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까요? 권리 소득 쪽으로 가셔야 되겠죠. 네. 근데 이런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자, 노동 수익의 경우에는 시작점이 높아요. 뭐 한 달에 최소 뭐 한 200만 원 정도를 받고 시작을 해요. 왜요? 내가 그 200을 벌기 위해서 일단 뭐 학교 다니고 초중고 다녀도 12년이죠. 대학교까지 다니면 더 늘어나지만 또 뭔가 자격증을 딴다면 그 자격증을 가진 상태에서 자격증에 대한 돈으로 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내가 일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돈이 바로 0 이렇게 떨어지죠. 자, 그런데 이 권리 수익 쪽을 보면은 처음부터 건물이 있겠어요? 네, 물려받지 않는 이상 뭔가 내가 악착같이 아껴서 줄이고 벽돌 쌓여 있는 동안에 내가 돈을 벌 수 없죠. 돈이 없는 거예요. 자, 베스트셀러 작가 뭐 책만 쓰면 되나요? 정말 한 20권을 벌였는데 한 권이 대박나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난한 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여기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익숙하니까. 내가 지금 가면 200만 원 벌 수 있으니까. 하지만 끝이 어때요? 끝이. 너무 달라지죠. 네. 끝이 저기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음반을 제작을 해놨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졸업한 지 25주년이라서 재상봉 행사를 해요, 대학교에서. 이제 합창단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합창단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래가 굉장히 옛날 가요들이에요. 메들리를 이렇게 하는데 그 옛날 노래들의 메들리를 하는데 그거를 따와서 이제 편곡해서 쓰는데 저작권료가 몇백만 원씩 내야 된대요. 그냥 얘는 한 20년 전에 노래 하나, 그러니까 졸업한 지 25년이니까 그때 당시 유행했던 25년 전 노래도 몇백만 원씩 돈을 버는 거예요. 아, 이런 세상이 있더라고요. 가고 싶죠. 근데 왜 이렇게 다 진지해요? 너무 표정이. 여러분, 네. 우리 돈 버는 얘기 할 거니까 조금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온 우주의 에너지를 자 우리에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자, 이거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어떤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가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뭐 최고급 영양제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그거를 아주 좋은 그런 영양제를 제공해주는 회사가 있다고 쳐요. 두 개를 내가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사실 저 1년에 한 번씩 제가 이렇게 강의를 설 때 풀 메이크업을 받아요. 받은 얼굴이야. 자 근데 이거 해주시는 강사님, 원장님한테 제가 앉아가지고 이 얘기를 드렸어요. 너무 놀라워하시더라고요. 네, 미팅을 잡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연결만 시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물건을 판 게 아니죠. 네, 이런 게 있으니 이걸로 드시면 된다. 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결국 우리가 정말 생소해서 몰랐던 내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물건을 찾는 사람과 회사를 연결만 시켜주고 그 수수료를 대대손손 받게 되는 그런 일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플랫폼 비즈니스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자격이 필요 없어요. 제가 한 번에 100만 원의 그런 과외비를 받고 이제 일을 했을 때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겠죠. 밤에 잠을 안 자고 뭐 4당 5랑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뭐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뭐 자면 떨어지고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좋은 뭐 여러 가지 자격증들을 땄겠죠. 근데 플랫폼 비즈니스는 그런 자격이 필요 없어요. 돈도 거의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부업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어떤 인프라를 형성한 순간 그 인프라 나를 통해서 뭔가 이제 거래가 일어나는 순간 그것은 다 권리 소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뭔가 여행을 가거나 뭐 다른 일을 해서 해외를 잠깐 가거나 해도 뭔가 돈이 계속 나와요. 재정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적인 자유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뭔가 사람들이 다 하나씩은 알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업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문제가 왜 그 회사를 선택해서 일을 하시게 됐나요? 그냥 누가 되게 좋다고 해서요. 누가 돈을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체험 사례가 있는데 그 제품 그 정도 체험이면 괜찮을 것 같아서요. 제가 먹어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전 되게 의아했어요. 저거는 처음에 이 회사를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진짜 있는 회사인가 부터 시작해서 뭔가 얘기해주는 모든 걸 구글링을 해서 다 검색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봤던 그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런 회사를 알아볼 때, 이 일을 알아볼 때 여러분은 딱 3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쉬워요. 오늘 가실 때 다 외워가세요. 첫 번째는 회사입니다. 자, 회사가 일단 탄탄해야 돼요. 그리고 창립자의 가치관이 정말 건전하고 도덕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 회사는 계속 10년 이상 성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계속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죠. 자, 그리고 제품이 사실은 탁월하는 게 그냥 탁월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평생을 이 제품을 먹는다고 해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좋은 제품을 선정하셔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거 돈 벌려고 이 비즈니스를 알아봤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나한테 돈을 제대로 줄 것인지, 공평하게 줄 것인지, 안 없어질 것인지 뭐 이런 거 봐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말 살펴보셔야 되는데 좀 더 자세히 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말 그 3가지 중에 이런 회사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소리를 내가면서 한번 알아볼까 했던 회사가 바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유사나라는 회사예요. 자, 창립자이십니다. 마이런 웬츠라는 박사님이시고, 자, 이분은 세계 최초로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상용화 시키신 거예요. 상용화, 그러니까 병원에 뿌렸다는 거죠. 30여 가지.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 이제 이분이 노하우를 쌓게 됐는데 바이러스라는 게요. 사실 우리 누구 때문에 친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 굉장히 친해졌죠. 이 바이러스는 그냥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어떤 사람의 세포에 딱 달라붙는 순간 그때부터 막 활동을 해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를 잘 공부를 하려면, 연구를 하려면 우리 인간 세포를 잘 알아야 되는 거겠죠. 자, 이분은 이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 방법으로 바로 영양제를 만드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선한 마음으로 이 기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이 얘기하면 너무 좋아하세요. 뉴욕 증시 상장돼 있어요. 여자분들은 한 반반이에요. 경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 미국 주식 하는데 하면서 알아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그냥 증시에 뭐로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제약 관련된 회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약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요. 갑자기 우리나라 대기업 은행 이름들이 막 올라와요. 제가 혹시나 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는데 만약에 나의 뭐 조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에 있는 회사에 들어갔다. 그럼 어때요? 되게 막 쟤 완전 탄탄대로다 막 잘 키웠네 잘 키웠어 막 현수막이 붙을지도 몰라. 요즘에 대기업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 회사들이 바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 주식시장이 어디다? 방금 유산화에서 얘기했던 뉴욕 증시예요. 여기랑 동일한 등급으로 우리가 유산화를 만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무 회사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직접 판매 회원사들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일을 할 때 뭐라고 해야 될까? 보험 같은 거거든요. 기업이 이제 드는 그리고 소비자와 사업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자, 여기서도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 가장 튼튼하고 또 단단한 회사들이 가입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에 유산화는 등록번호 서울 527호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 인하우스라는 거는 모든 집 안이란 뜻이겠죠. 여기가 바로 유타주, 미국 유타주에 있는 미국 유산화 헬스사이언스의 본사 전경이에요. 이 안에 모든 제품을 이제 원료부터 이제 선정해서 가공하고 판매하는 것, 포장하는 것까지 다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한 4번 정도 가서 본 것 같아요. 그냥 누가 말로 해주는 거 믿기가 어려워서 나 미국 가야 되나? 아니 괜찮아요. 저 나중에 가시면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미국 가서 정말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고 온 사람들이 이 안에도 제가 보기엔 한 80% 정도는 갔다 오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의약품 제조시설 CGMP를 인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저희 이제 유산화의 대표 제품인데요. 여기 안에 뒤쪽을 보시면 이 패키징이에요. 뭐가 좋고 뭐 이만큼 들어있고. 자,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모칸 쳐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거기 보시면 제조사, 원산지, 판매사 전부 동일한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뭐 내가 먹는 것도 미국에서 온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혹시 박스 좀 주세요. 그래서 딱 뒤집었을 때 보면은 뭔가 제조사 이름은 외국 이름인데 어디서 만들었는지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은 경기도 이천 뭐 이런 거 대부분이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거 한번 꼭 확인하시고 지인분들에게도 이거는 상식적인 거니까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분은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에요. 장기 투자의 귀재예요. 나이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엄청난 돈을 이분이 이제 자기 회사를 통해서 관리를 하세요. 이제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포브스지라고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경제지인데요. 어떤 주식을 사면 100년간 롱런 할까요? 그걸로 계속 장기 투자를 해서 돈을 벌까요? 그래서 워렌 버핏 씨가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줍니다. 이렇게 이런 회사에 투자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로 슈퍼컴퓨터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회사들을 선정을 해줬어요. 건강 관련 분야에 바로 유산화가 딱 그 조건에 해당된다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유산화 창립한 지 31년이 됐는데요. 자그마치 25개국에 진출이 돼 있어요. 25개국에 진출돼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우와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먹는 그 제품은 한 100개국에 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100개국에 나가 있는 그 제품들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우린 상관이 있습니다. 유산화는. 상관이 있어서 저의 경우에는 저와 함께 유산화를 알리고 있는 분들 한 절반 정도가 한국이 아니고 해외에 계세요. 특히 중국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정말 글로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글로벌의 진출이 아니라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인지 이걸로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인도 시장이 열렸어요.
인도 저도 그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인도 시장이 열린다고 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봤더니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인도의 인구가 자그마치 14억이 넘더라고요. 어마무시하게. 전 중국이 1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인도가 더 많아졌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저는 내가 중국도 한번 해봤는데 인도? 마침 저랑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가 지금 인도의 외교관으로 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했더니 이 2달 있다 들어온대. 좀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거. 예,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세대는 그냥 한국에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계속 통합되는 과정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좀 먼 미래를 보고 준비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반드시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너무나 자랑스럽죠. 자, 여기 영어로 뭐라고 써져 있는데 대충 내용이 뭐냐면 굉장히 안전한 도핑에 안전한 이런 영양제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중국에 있는 어떤 그 국가대표 선수들 1,300명에게 여기 파란색으로 1,300 보이죠? 1,300명의 엘리트 선수들에게 제품을 제공한다. 바로 중국 유산화 제품이에요. 네, 우리 중국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지 않아요? 어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교포분들. 유산화 전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사실 백악관이라고 하면 넘버 원입니다. 거기에 과학기술원에서 유산화와 함께 굉장히 핫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을 같이 연구를 했어요.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겠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백신이나 예방 제품들을 만들었을 거예요. 유산화에서도 그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산호비브의학연구소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원이에요. 여기 보시면 멕시코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의료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미국이랑 멕시코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아세요? 네, 그래서 미국에 바로 붙어 있는 그 멕시코 쪽에 있어요. 미국에서 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날씨가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이런 화창하고 예쁜 날씨 속에서 맑은 공기 쐬면서 유기농 식품 먹으면서 명상 치료도 하고 웃음 치료도 하고 영양제로 몸 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어떤 영양제를 먹을까요? 유산화 제품을 먹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그럼 그렇게 훌륭한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여기만 궁금하세요? 궁금하시죠? 네. 자, 유산화에서 취급하고 있는 제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가족과 나의 건강을 챙기면 되거든요. 영양제, 다이어트, 화장품 제품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폴 제인 필저라고 조금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혹시 이분을 알지도 몰라요. 이런 책을 썼거든요. 다음 시대 웰리스 산업에서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1조 달러라고 했더니 그냥 1조? 2조? 내 돈 아니니까 굉장히 쉽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거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300조 원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이 돈을 누군가는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나는 저게 내 돈일까?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이 정말 반가웠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분이 어떤 굉장히 유명한 큰 은행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제가 영어 강사하기 전에 그 은행을 다녔었거든요. 아는 사람 같아요. 지금 이분이 어느 은행을 다녔는지 아는 분들은 저분이 그 은행도 다녔구나 하고 이제 아실 거예요. 자, 회원 직접 판매, 제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 유산화 제품의 그 직접 판매라는 이쪽에서 저희가 이제 품목을 좀 살펴볼게요. 이게 주로 다루고 있는 품목을 1인 영양제가 안에 80%래요. 화장품이 17%, 생활용품이 3%. 자, 근데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표에서 나온 거예요. 맨 위에 보시면 자,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인데요.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한국에서 22년도에 그러면 상위 1, 2, 2위, 3위 많이 팔린 제품들을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반가우니까 그냥 7번 한번 볼까요?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1위가 헬스팩, 2위가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이죠. 유산균의 경우에 아까 마이크로바이옴 비슷한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3위가 바이오메가 이렇대요. 다 영양제예요. 어쨌든. 여기 이 30개를 가지고 숫자를 세봤더니 자, 30개 중에 영양제가 건강식품이 24개 80%, 화장품이 5개 17%,
97% 생활용품이 딱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제품을 선택할 때 뭘 선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회사를 선택해야 되겠다. 잘 만드는 회사를 선택해야 되겠다 생각하셔야 되죠. 실제로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규모는 점점 경기가 안 좋네 뭐하네 해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신기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2023년에 이제 이게 조사를 했는데 건강기능식품 먹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대답했을 때 80% 이상이 먹고 있대요. 이미 다 먹고 있고 그 금액조차도 매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점점 우리나라가 더 의료 선진국이 될수록 사실 이런 어떤 건강기능식품으로 우리 건강을 챙기는 일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자, 이 트렌드도 한번 보실게요. 사실 우리나라가 인삼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홍삼이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홍삼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종합 영양제가 점점 올라가고 프로바이오틱스가 올라가고 그 네 번째에 있는 게 오메가3거든요. 오메가3가 올라가고 다이어트 이런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제품을요. 사실은 그냥 뭐 레시피 어디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팝니다.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 그런데 만약에 150명의 관련 석박사 자격증을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제품을 연구하고 있다면 믿을만 한가요? 대박이죠.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전 세계 150명이래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연구를 해서 인셀리전스 컴플렉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혹시 이 특허 번호 한번 읽어보실까요? 10632101 이제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이 특허를 받았습니다. 구글을 하셔서 아까 그 숫자만 쳐 넣어도 이렇게 나와요. 수면과 관련된 내인성 시스템을 지원하는 방법. 쉽게 얘기하면 수명을 연장시키는 항노화에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굉장히 핫한 게 바로 챗 GPT 아시죠? 요즘 엄마들은 몰라도 애들은 다 하고 있어요. 한번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인간 수명과 관련돼서 미국 내에서 특허를 받은 내역이 있을까? 미국에서 인간의 수명과 관련된 특허에 대한 정보를 찾으시는군요. 미국 특허청 USPTO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물질에 대한 특허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인셀리전스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 물질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특허 10632101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간 수명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미국 특허청의 공식 데이터베이스나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만 더 바로 이어서 영상 보실게요. 혹시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자, 요 내용도 사실은 이제 AI를 통해서 챗 GPT한테 물어봤을 때 세상에서 좀 있을 것 같지 않은 뭔 책이 있다던데 그 책에서 뭐 이런 얘기예요. 바로 뭐냐면 영양제를 비교한 책이 있다는데 그 책에서 어떤 영양제를 가장 좋은 영양제로 이렇게 추천해 주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그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Nutritional Supplements라고 해서 이 위에 보면은 Comparative Guide, 그러니까 비교한 가이드다. 그래서 북미 지역에 잘 팔리고 있는 1,600개의 영양제들을 비교 분석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미국 책 이게 아니라 여기 밑에 보시면 국립도서관, 중앙도서관에 비치가 되어 있고요. 한글판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1,600개 중에 1등 점수를 획득한 것이 바로 유산화의 헬스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가장 독성 없이 효과는 가장 높은 제품. 자, 이런 제품을 여러분이 고르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CPS 처방 정보라고 하는데 이 CPS의 C가 캐나다예요. 자, 캐나다인데 이 캐나다에 있는 이제 의료인들이 이 CPS에 나와 있는 어떤 뭐 양약 또는 뭐 백신, 건강기능식품 이런 걸 보고 환자들에게 처방을 해줍니다. 그 처방 전에 저희 유산화 제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건강식품 하면 또 유명한 그 나라가 있죠. 호주입니다. 호주. 호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나라에서 막 밀어줘요. 그 이 맑은 공기와 물을 이용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많은 수입을 걷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더 까다롭게 이 건강기능식품도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TGA라는 단체인데요. TGA 정부기관이에요. 여기에 이제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유산화 제품을 찾아보면요.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바로 뭐라고 돼 있어요? 메디신이라고 돼 있죠. 공부 좀 하셨네요. 메디신 약품으로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약품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거 좀 놀랍죠. 자, 그리고 그러면 미국 제품이니까 뭐 외국에서만 좋은 건가?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헬스팩 그리고 뉴트리밀 액티브 같은 이런 제품들이 이관왕 1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관왕 하니까 없어 보이는데 이거를 몇 년을 했냐면요. 거의 뭐 4년, 5년씩 저 계속 1등을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상을 주는 이제 후원사들을 보면 보건복지부, 식약처, 건강보험 이거 다 건강하면 뭔가 보장이 되는 정부기관들이죠. 저는 이거 제일 좋아해요. 자, 유산화 제품이 이렇게 완벽하다 보니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 1등에 달하를 하기 위한 몸이 전 재산인 운동선수들이 제품으로만 유산화 제품을 후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유산화 애슬리트 트러스트 유산화라고 해서 운동선수들인데 유산화를 믿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선수들이 먹고 있어요. 이 중에서도 요즘에 그 1,500억의 사나이 이정우 선수 굉장히 유명하죠. 한 7년 정도 저희가 후원을 해서 무명의 시기부터 지금의 그 메이저리그의 선수가 될 때까지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함께 컸죠. KT 위즈도 지금 5년 연속 지금은 이렇게 전 선수들에게 제품을 제공하고 있고요. 사실 전 세계로 하면 아까 중국만 해도 1,300명이었잖아요. 4,500명 이상의 엘리트 선수예요. 그냥 동네 선수가 아니고 엘리트 선수는 거의 국가대표급 프로 선수들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 이분들에게 그 수많은 선수들에게 유산화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가 핵심이에요. 유산화 비즈니스 어떤 비즈니스인가 살펴볼게요. 근데 우선은 다른 회사랑 뭐가 다른가?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먼저 이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미국에서 주 정산 주 지급을 해줘서 모든 수당을 매주 금요일 오전에 받고 있어요. 그리고 마감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이월하면서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일한 것들이 소멸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무한 기피 평생 내 자리. 혹시 이제 이해가 되시려는지. 자, 보통의 회사들은 내가 누군가를 소개했다. 그분이 누군가를 소개했다. 한 소개했다까지만 수당으로 인정하겠다라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제품을 먹다가 나 좀 먹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어느 순간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권리 소득이 되는 그 가게가 없어지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산화는요. 그런 일이 없어요. 내가 정말 회원을 탈퇴하겠습니다 하지 않는 이상은 평생 나의 그 위치가 보전이 되면서 내 합으로 누군가의 소개로 나온 사람들이 100단계든 200단계든 300단계든 모든 매출을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대한민국의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95% 정말 그 정도 돼요. 직급 마케팅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매출을 지금 한 번에 내시면 조금 높은 진급이 돼서 조금 많은 퍼센티지를 가질 수 있으니 지금은 한 50만 원 제품만 필요할지라도 한 500만 원 사세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또한 이제 제가 루비 직급인데 예를 들어서 루비 직급을 가기 위해서 제 하부에 반드시 제가 누군가를 골드 직급 뭐 이런 식으로 뭘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산화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돈을 벌면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직급을 인정해 줍니다. 이런 회사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즉 그냥 제가 수입을 많이 벌면 어떤 직급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제일 평생 매칭. 자, 내가 누군가에게 유산화 제품 좋으니까 한번 먹어보고 이걸로 노후도 한번 준비해보세요라고 소개를 하고 그분과 제가 평생 매칭으로 연결이 되면 그 분을 누가 도와드리겠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죠.
그래서 그분이 버는 수당의 15%를 회사에서 직접 해주면 좋지만 이렇게 유산화를 소개해준 분이 열심히 도와주셔서 저소득을 가져가게 되셨군요. 그분이 버신 수당의 15%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평생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제 이거는 이 자리에 모시고 온 분들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되겠지만, 저가 이제 중간에 뭐 아기를 낳고 잠깐 뭐 비즈니스를 잠깐 쉬었다 뭐 이런 일은 있었지만 꾸준히 제가 이 유산화를 전했거든요. 저에게는 40명이 넘는 매칭 사업자들이 있어요. 지금 몇 명 일을 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분들 제가 시간 내가면서 그분들 도와드려서 시간이 한 5년 10년 지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배가 부르죠. 네, 너무 좋죠. 근데 이게 인원수, 기한, 금액 한정이 없어요. 무한이에요. 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거를 저한테 유산화를 전해준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 별로 관심 없었어요. 근데 그냥 속으로 생각했어요. 뭐 인생 뭐 있나? 혹시? 하는 생각으로 네, 이거를 해놨는데 이제 이런 결과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평생 매칭 보너스 꼭 관심을 가져주세요. 왜냐하면 한 명만 잘 소개해도 되거든요. 내 주변에 사람 없어, 나 이런 거 잘 말 못해 라고 했는데, 내가 소개한 어쩌다 그 한 명이 막 한 달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버는 사람이 됐다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나요? 일어날 수 있죠? 일어났으면 좋겠죠? 네,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의 소득이 회사에서 저한테 저런 훌륭한 사람을 소개시켜서 고맙다고 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수당을 볼게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을 하잖아요. 그럼 눈빛이 반짝거려요. 저 사람 저 맨 꼭대기에 있는 그 정도인가?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자꾸 이걸 그려요. 왜? 이런 회사가 대부분이거든요. 뭔가 좀 사업 오래 하고 좀 일찍 시작한 사람들이 많은 수익을 가지고 있나? 네. 그런데 유산화는요, 안타까운 건가요? 모두가 동일한 수당률을 가져가요. 지금 시작하신 분도 시작한 지 8, 9년 차도 시작한 지 한 15년 차 돼서 세계 1위를 하고 계신 분들도 20% 수당을 가져갑니다. 즉 신규 리더든 최고 리더든 똑같은 수익을 가져가고요. 누구나 20% 수당률, 15% 평생 매칭, 35%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중복 매출을 인정해 준다는 건데, 자, 이거 어떤 개념인지 잘 보세요. 내가 가진 가게가 컴퓨터상에 3개가 생겼을 때 얘기입니다. 자, 나의 2번 가게에서 한쪽에서 3,000점의 점수가 올라오고, 자, 2,000점. 이거는 전 세계에서 돈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환율을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로 개념을 좀 바꾼 거예요. 그러면 나 2번 가게에서는 자, 3,000과 2,000을 비교해서 작은 쪽인 2,000포인트로 수당을 줍니다. 수당 한번 받아요. 그리고 3번 가게에서 2,000점과 3,000점 또 비교해서 작은 쪽 2,000점으로 20%의 수당을 받습니다. 자, 돈 받았죠. 그런데 받았는데 한 번 더 돈을 줘요. 내가 왼쪽 오른쪽에서 올라온 그 2,000, 3,000, 2,000, 3,000, 5,000, 5,000으로 다시 한 번 돈을 주는 그런 회사예요. 중복 매출. 그리고 이 5,000은 제가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나와 함께 유산화를 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금액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추가 비즈니스 센터라는 것은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추가적으로 소득을 줍니다. 자, 다른 회사들은 보통 그냥 이런 구조예요. 그냥 아까 봤던 삼각형. 그런데 유산화에서는 추가 비즈니스라는 것을 통해서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자기 가게를 가지고 자기의 가장 하부로 내려가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일을 하면 이 열심히 일하는 것들이 그 위로 전부 매출을 공유받습니다. 중복 매출을 통해서. 자, 이런 게 있는지 보셔야 돼요. 자, 다양한 보너스가 있는데, 자, 이곳에 오늘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그분들과 함께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유산화를 만나서 어떻게 변했나? 저 이렇게 패쩍 뛰는 여자분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한 번도 못 뛰어봤는데 머리카락은 좀 비슷하네, 이 생각을 좀 했었어요. 자, 유산화를 하게 되면요, 사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게 되나 봐,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돈을 버는 것보다 사실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코로나 전에 저희 중국에서 한 20명 정도 이제 승급 파티를 하기 위해서 저희 한국에 오셨던 분들과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지금도 이분들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줌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 받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갔을 때 같이 찍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전직들도 제가 한 번도 이런 분이 있었나? 이거 몰랐던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런 거 너무 여러분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만 해도 뭐 잘 나가던 뭐 영어 선생님이었죠. 근데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뭐 한 20년 차 실내 건축 디자이너 뭐 이런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원을 운영하셨던 분들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의사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계신 분들은 전문 간호사들, 정말 큰 병원에 일하는 전문 간호사들도 있고요. 한의원도 있고요. 뉴욕 맨하탄에 굉장히 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GM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유학원을 운영하셨던 분들도 있고요. 정말 너무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냥 커뮤니티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들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러면서 유산하는 아까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뭔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누군가에게 좋은 걸 소개해줬을 때 그 사람이 잘 알려줄 수 있고 이 사람이 돈을 벌 수 있게 공짜로 영양제를 먹을 수 있게 도와줘야지 제 돈이 되거든요.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요? 종교 활동하면 좀 만나게 되나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일을 하면서 그런 분들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나랑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그냥 옆에 한번 보실까요? 옆에 어느 분이 계신가? 뭐 하셨어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뭐 하시던 분이에요? 네, 정말 각양각색의 인생을 살다가 긍정의 마인드 그리고 남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선한 마인드를 가진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서 10년, 20년, 30년 가족처럼 만나는 거예요. 우리 뭐 가족들은 헤어져서 살면 뭐 여동생, 남동생, 우리 엄마, 아빠 자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유산화 가족이 생기잖아요. 매주 봐요. 매주 봐요. 없던 정이 생겨요. 네, 그리고 정말 그분이 잘 되기를 응원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생깁니다. 너무 좋아요. 네, 제일 좋아요. 이분들. 네, 이게 식사하고 있는데 뛰쳐들어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정말 안 했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네, 얼마나 싫어하셨을까? 아니에요, 농담이고요. 너무 이제 반갑게 사진 찍어주셨고 계속 남겨둘 것 같아요. 자, 오늘 혹시 이분 아세요? 어디 있어요? 유산화 잘하면요 회사에서 공짜 여행 엄청 주거든요. 네. 제가 나온 사진 되게 많아요. 근데 이때가 정말 기억에 남았던 게 태풍 때문에 뭐가 일정이 다 흐트러져가지고 이분과 저하고 둘만 여행을 간 거예요. 남편도 떼놓고 애도 떼놓고 챙겨야 될 다른 사람들 다 떼놓고 둘이서. 그래서 제가 오픈카를 빌려가지고 둘이 막 제주도를 막 휘비고 다녔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런 여행을 계속 갈 수 있어요. 자, 우리 아이들, 네, 네, 이 아이들 둘 키우는데 정말 나이 50 다 돼서 힘들어 죽겠어요. 자, 근데 제가 오랫동안 이 교육계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키워야지, 저렇게 키워야지. 결론이 뭔지 알아요? 엄마가 아빠가 재정적인 능력만 되면 다 해줄 수 있어요. 엄마 뭐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저 미안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할 건가 본데요. 하고 싶지 않으시죠? 저는 뭐 대학 이런 것도 사실 별 의미 있을까? 이 아이들 한 2, 3년 내에 그 챗GPT, AI 이런 애들이 막 다 뒤집어 버리지 않을까? 그럼 우리 아이들은 뭘 해야 되지? 엄청나게 고민하고 공부하거든요. 이 애들이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좁은 한국에서 책상 앞에 앉아서 뭘 배우겠어요? 저는 데리고 다닐 거예요. 여러분 다음 달에 혹시 말레이시아 가시는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거기 다 만나네요. 거기 데리고 갑니다. 엄마가 이런 일을 하는 거고 너네들은 이런 넓은 세상을 봐야 돼. 말레이시아 중국어 영어 다 써. 한번 봐봐. 이렇게 하려고 데려가요. 네, 직접 보여주는 것보다 더 큰 교육은 없습니다. 이런 거 해주려고 유산화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고 싶죠? 네. 자, 바람에 날려 꽃이 지는 계절엔 접니다. 아직도 너의 손을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맞추시는 분 있다 제가 선드릴게요. 자, 우리가 아이들과 나의 노후만 생각하면서 돈만 벌고 살면 인생이 어때요? 너무
삭막하지 않나요?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제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 100살 살아야 되는데 소리 좀 안 줄여주네. 나 100살 살아야 되는데 나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내가 뭘 했을 때 가장 행복한지 아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도전한 게 보컬 트레이닝이었어. 나 노래하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뭐 어디 가서 노래를 하겠어요. 뭐 노래한다고 누가 뭐 돈을 줘요, 뭐를 줘요. 그런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꿈 있어요? 나 두근거리는 거? 나 그거 되게 잘했는데 그런 거 지금 생각나세요? 그런 거 할 여유는 있어요? 생각할 여유도 없었죠. 그런데 유선아를 만나면 여러분 내 이름, 내 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설레었던 꿈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 혼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나의 가치관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돈만 버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이 추억과 재미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로 채워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 이거 어딘지 아세요? 이태리거든요. 저 이태리 1년 도는 게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다른 일 하면서 그런 꿈을 생각이나 해볼 수 있을까요? 유산화라서 가능한 거예요. 권리소득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사람들과 돈 걱정 없이, 노후 걱정 없이 건강하게 원하는 삶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2마리 토끼를 잡는 거예요. 건강도 챙기고 돈도 법니다. 누굴 도와주면 돈을 법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잘? 없죠?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 아직까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고민을 하는 것조차 아까운 게 이미 너무 많은 성공자들과 증명해내신 분이 이 자리에 또 밖에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오늘 들었던 저의 강의가 와닿지 않았었더라도 저런 이야기과 저런 삶이 있구나. 이 자리에 계속 와보시면 정말 다양한 삶의 스펙트럼과 또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답니다. 계속 오실 거죠? 네. 그래서 이 먼 곳에서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유산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모시고 온 그 분을 통해서 유산화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시고 바로 섭취해 보시고 주변 분들에게 알리기 시작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유산화로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바로 유산화가 답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